이거 지금 녹화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녹화되면 떨리는데. 왜요? 생방도 하시는데 뭐 녹화 정도 제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 저기 미투 화면 보이고 있습니다. OBS 화면 보이시나요? 네. 아니요, 안 네, 보입니다. 네, OBS. 감사합니다. OBS는 안 보여요. 네? OBS 그냥 처음 화면 보이지 않으실까요? 예, 안 보여요. 아마 네. 전체 화면 공유로 안 하시고. 전체 화면 공유로 했는데. 그래요? 그럼 보여야 되는데. 왼쪽 보이잖아요, 지금은. 발표 중지하기로 하고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지금 보이고 있었는데, 그러지? 예, 발표 시작에 아니, 화면은 내 전체 화면, 네. 내 전체 화면 하면 되죠? 네네. 내 전체 화면 눌러가지고 화면 2, 요걸 화면 1, 화면 2 이걸로 해야 되는구나. 공유. 지금은 나올까요? 예,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이거 보였었는데요. 네. 그 다음에 요거를 밑으로 빼버려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박윤남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잠시 제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행운이면서 복을 되게 많이 타고났는데요. 사실 2018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유영진 선생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2018년도 10월 남북 캠퍼스에서 교육받으러 간 건 아니고요. 그 사무실에 입주를 했었는데 여기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교육 게시판에 유영진 선생님의 클라우드와 구글 오피스라는 교육이 있어서 그때 처음으로 유영진 선생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한 4년이 흘렀는데 그때 배우고 나서 동계 캠프, 지금 우리 하계 캠프도 하지만 당시에는 동계 캠프라는 걸 하고 있었는데요. 동계 캠프 기간 동안에 그해 2018년도 겨울, 2019년도 초, 2019년도 말, 2020년도 초, 21년도 올해 초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캠프만 한 4번, 한 5번 참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 많이 했는데 답은 빠지지 않고 계속 듣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젊은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들보다는 많이 좀 젊겠지만 어떤 교육이다가는 무슨 교육을 받게 되면 잊어버리잖아요. 안 잊어버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꾸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도 하고 도구를 써서 기록도 하고 했지만 계속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꾸준히 듣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거구나 라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깨달아 가지고 지금은 어떤 교육을 했던 간에 계속 이제 빠지지 않고 그렇다고 어떤 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을 다 듣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분야, 제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쪽만 집중해서 그 선택에 집중을 해갖고 절대 빠지지 말자. 언젠가 잘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은 저는 LG에 있었고요. 지금은 주로 이제 교육을 도심권 50플러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종로 상가에 있는 거기도 첫 강좌를 만들어준 선생님께서는 유영진 선생님이신데요. 거기서 지금 토요 포럼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었고요. 지금 6월 달에도 거기서 SNS 학교라고 해서 거기서 강의를 했었고 그 이전에는 남북 캠퍼스 이런 데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50플러스 재단의 캠퍼스라는 데는 다 돌아봤어요. 제가 서부 캠퍼스, 중부 캠퍼스까지 가서 다 해봤는데 결국은 다 비슷하지만 연령적 참석하시는 범위들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종로 상가 같은 경우는 어르신 분들이 좀 많으시고 중부 같은 데는 좀 젊으신 분들이 좀 많으시고 지역사회 컬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고 저희는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OBS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OBS는 경인방송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경인방송은 전혀 아니고요. 약자가 그러다 보니까 경인방송이라는데 사실 이것이 오픈 브로드캐스터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저희 유튜브 생방송 많이 하시잖아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유튜브 생방송을 하실 때 그냥 유튜브 생방송 스마트폰 찍어 올리면은 사진 같은 거를 뭐 에디팅 해가지고 올리는 거나 또는 생방송으로 해가지고 그냥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서 올리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게 할 때는 요 OBS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업로드 하시면은. 그런데 뭔가 이제 폼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OBS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폼나게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화면에 내보낼 때 저희가 이제 OBS 같은 거 화면을 할 때는 파워포인트나 문서 작성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상대편하게 보여드릴 때는 유튜브에서 내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려면 뭔가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매개체가 OB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면을 꾸미는 거 있잖아요. 로고를 내보낸다든지 회사 같은 경우 제 방송할 때 제 얼굴을 내보낸다든지 또는 또 화면 전화를 한다든지 PC 화면 어떤 자료를 뭔가를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소셜에다 내보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OBS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릴 때는 유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림이라는 기본이 있거든요. 잠시 화면을 내려볼까요? 여기서 잠시만요. 제 여기 구글 크롬 브라우저 초기 화면인데 이 유튜브에 보시면요. 여기 유튜브 채널이 여기 보이시나요? 만들기? 여기는 동영상 업로드 실시간 스트리밍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요 말이 중요한데 동영상 업로드는 말 그대로 스마트폰을 찍어서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동영상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시간 스트리밍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선생님들한테 공유시키고 알려드릴 때 그다음에 알려드린 자료를 사전에 편집을 하거나 로고를 집어넣거나 그런 거 약간 짜집기를 해서 올릴 때는 반드시 실시간 스트리밍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 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이 첫 번째 프로그램이 OBS라는 프로그램입니다. OBS 말고 다른 건 없을 거예요. 그 다른 게 있는 것이 두 번째 있는 게 엑스스플릿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엑스스플릿은 써보진 않았고 네이버의 프리즘이라는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요 네이버의 프리즘 소프트웨어가 OBS와 같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이버에 가서. 근데 오늘은 그래도 좀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오픈 소프트웨어로 많이 쓰고 있는 OBS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OBS를 설치하시려면 크롬 브라우저 여기 오셔가지고요. 크롬 브라우저 보이시죠? 네.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크롬 브라우저 여기다가 OBS라고 한번 쳐보는 거죠. OBS 엔터를 치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여기 이상한 동그란 게 검고 동그랗게 된 부분이 OBS의 로고입니다. 여기서 보면 오픈 브로드캐스터 소프트웨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OBS 방송이라고 있죠. 경인 방송.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OBS 일부에서는 경인 방송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속어고요. 사실적으로는 오픈 브로드캐스터 소프트웨어 요 부분과 OBS 스튜디오 내려받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OBS를 사용하시게 되려면은 제 컴퓨터에 반드시 OBS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쓰실 수 있으려면 카카오톡 앱을 다운받으셔야 되잖아요. 페이스북을 쓰시려면 페이스북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듯이 컴퓨터에서도 OBS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려면 OBS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OBS 프로그램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되지는 않고 PC에서만 됩니다. 자, 그러면 오픈 브로드캐스트 소프트웨어라고 여기 첫 번째 보이실까요? 자,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 단계가 하려고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유튜브 생방송, 페이스북 생방송, 밴드에드 생방송, 카카오톡 생방송 이런 거 다 하려면 많이 걸리는데 오늘은 일단 1시간 반이니까 일단 기본 과정을 하고 나중에 심화 과정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기능과 오픈 브로드캐스트 소프트웨어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면 여기 OBS는 첫 번째 로그인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오픈이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 있고요. 소스 코드도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스 코드라는 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사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여기다 집어넣고 하는 걸 오픈 소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여기 오픈 프로덕트 소프트웨어인데, 저희가 이제 하려면은 여기 내려받기라고 우측 상단에 있나요? 내용 OBS. 내려받기 하셔도 되고요. 여기 윈도우라는 게 했는데 저희는 윈도우 환경을 쓰고 있죠, PC에서. 자, 그럼 윈도우 환경을 눌러셔도 되고 여기서 요거 눌러도 되는데요. 윈도우 환경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쓰시는 분이 사용할 때 맥 OS에서 맥킨토시 애플이라고 있잖아요. 맥킨토시 OS를 쓰고 계시는 분은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리눅스라는 것은 이것도 오픈 소프트웨어인데 리눅스 환경에서 쓰시는 분은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대중적으로 윈도우를 가장 많이 쓰니까 윈도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려받기 있나요? 자, 내려받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기존에 OBS가 설치되어 있는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OBS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다운받아도 기존의 OBS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 소스 같은 거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내려받기를 해볼게요. 잠시만 여기서 내려받기 해볼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OBS 스튜디오 여기 이렇게 뭐라 하면 나왔죠? 여기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요. 여기 하단에 OBS 스튜디오 27.0.1 이렇게 좌측 하단에 크롬 브라우저는 특이하게 다운로드를 받으면 항상 좌측 하단 화면에 실행 파일이 여기 뜹니다. 자, 여기서 동그란 게 돌아가겠죠? 다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 동그라미까지 됐었으면은 오른쪽 하단에 OBS 스튜디오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속도가 약간 떨어질 수가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줌이란다. 구글 미트하고 미트로 생방송을 하면서 다운로드를 받고 실행하기 때문에 약간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을까요? 다시 내려받게 해볼까요, 한번? 지금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넥스트, 예 하게 되면 해보겠습니다. 제가 넥스트 다시 시도. 이미 실행된 거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지? 잠깐만요. 지금 이게 왜 안 될까요? 선생님 지금 혹시 내려받기 되신 분 선생님 계시나요? 네, 문서로 들어가서 다운로드에 보니까 있더군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내려받기 여기서 내려받으면 여기 좌측 하단에 생기거든요. 자, 그걸 한번 지금 제가 이게 약간 여기 잘 안 되거나 이게 잠깐 혼동이 지금 저기 됐는데 여기 좌측 하단에 화면이 뜨거든요. exe 파일이. 그거 누르기만 하면은 바탕화면에 이제 바탕화면에 여기 나왔네요. 이제 나왔네요. 제가 아까 허용을 해줬더니 죄송합니다. 넥스트 눌러볼게요. 이미 런 실행되고 있다네요. 그래서 저는 이미 실행되고 있으니까 여기 실행된 게 요거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은 요게 이제 바탕화면에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 하단에 요런 마크가 생깁니다. 요 마크. 요 마크가
이렇게 바탕화면에 생길 거예요. 요 마크. 설치가 다 되신 선생님께서는요. 요 마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화면에 요렇게 나옵니다. 자, 요렇게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지금 하나하나씩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요런 화면이 나왔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화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다 켜주실래요? 마이크 켜주시고 우리 말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하면 나왔습니다. 구성 마법사가 나오는데요. 네, 구성마법사요? 네. 구성마법사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하시죠. 상단에 파일, 편집, 보기, 프로파일, 장면 모음 이런 게 있나요? 네. 장면 모음 한번 눌러보실래요? 장면 구성 모음에 마법사는 취소하나요? 네, 그거 취소하고요. 장면 모음. 장면 모음에 이렇게 들어오셨나요? 네. 장면 모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OBS를 만드는데 여기에서 지금 새로 만들기라는 게 상단에 있죠. 네. 새로 만들기라는 것은 OBS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 건데 파일 이름을 저장을 시키는 거를 새로 만들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일 저장하듯이. 자, 그러면 새로 만들기 한번 눌러볼까요? 새로 만들기. 장면 모음의 이름을 입력해서 여기 이름이거든요. 그럼 선생님의 존함을 쓰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넣어볼까요? 박윤업 이렇게 OBS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확인. OBS에서 새롭게 파일 이름을 지정할 이름입니다. 여기가. 자,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럼 상단에 프로파일 제목 없이나 장면 박윤업 OBS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네. 상단에. 네. 나왔을까요? 네, 나왔습니다. 네. 여기 이름이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OBS를 파일 이름을 저장한 것이 박윤업 OBS로 저장하는 거고요. 다른 선생님께서 지정하는 이름으로 저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OBS는 한번 썼다가 빠져나가면 최근에 썼던 것이 다시 나오거든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X. 없잖아요. 다시 OBS를 불러보겠습니다. 그럼 상단에 박윤업 아까 OBS 불어 나왔을까요? 네. 네. 빠져나갔다가 해서 나가도 만들어 놓은 거 그 상태가 다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만들 텐데요. 뭘 만들 거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소스 목록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같아요. 소스 목록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설정 이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 장면 목록하고 소스 목록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요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면 목록은 여기 OBS 프로그램에다 장면을 내보낼 때 내보낼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방송국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TV에서 방송으로 내보내는 방송국이 몇 개나 있을까요? KBS, MBC, SBS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장면이라는 것이 하나의 KBS 방송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다 이름을 여기 선생님도 장면이라고 나왔을까요? 네. 네, 그 장면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바꾸고 싶어. 그러면 여기 오른쪽 마우스 한번 눌러보실래요? 여기 이름 변경이라고 있나요? 네. 이름 변경해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KBS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이해하기 쉽게. 아, KBS 방송을 지금 틀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을까요? 아, 그럼 네. 여기에다가 MBC 방송을 또 만들고 싶다. 그럼 하단에 플러스 있나요? 네. 아, 플러스 눌러서 여기다가 장면 2에다가 MBC 방송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KBS 방송을 눌렀을 때는 KBS 방송이 나가는 거고 MBC 방송을 누르면 MBC 방송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KBS 방송을 나갈 텐데 KBS 방송에는 프로그램이 또 많이 있죠. KBS 9시 뉴스, 인간극장, 그다음에 뭐 가요 무대 뭐 등등 많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를 소스 목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KBS 방송 중에서 어떤 방송을 어떻게 내보낼 거냐 하는 걸 소스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KBS 와서 여기 왔는데, 요거 만들기 이전에 미리 사전에 아무것도 저희는 없잖아요. OBS만 파일 이름만 정해놓고 장면 목록만 적어놨는데, 여기다가 소스 목록, 오디오, 장면, 제어 이런 걸 한 번씩 다 바꿔주셔야 돼요. 세팅을 시켜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우리가 TV를 구입을 하시면은 제가 잘 쓸 수 있도록 환경 설정을 하잖아요. 스마트폰도 환경 설정하고 컴퓨터도 환경 설정하듯이 OBS도 마찬가지로 환경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설정하는 방법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가시면은 제어라고 있나요? 제어, 방송, 지상, 녹화, 시작, 가상 카메라, 편집, 방송, 설정, 나가기가 있는데 총 몇 가지? 7가지가 있죠? 요 중에서 하단에 설정을 눌러보겠습니다. 설정. 네. 잠시 기다려 볼게요. 그럼 화면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설정을 바꾸는 건데요. 저희는 언어를 한국어를 쓰니까 상단에 언어 있죠. 네. 또 언어의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다른 언어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번으로 놓고 1번 셈을 쓸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라고 있을까요? 테마? 네. 테마는 기본적으로 검정 바탕이 테마입니다. 그래서 테마 검정 바탕이 싫다. 그러면 오른쪽에 체크박스 있을까요? 네. 체크박스를 눌러가지고 여기에 다른 거 바꾸시면 돼요. 뭐 라치니, 아크릴, 시스템 이런 걸로. 근데 이제 OBS는 기본적으로 검정이니까 한번 바꿔볼까요? 라치니 색깔로. 그리고 확인 눌러보면 어떻게 바뀔까요? 자, 라치니 색깔이 이제 여기 화면에 또 걸립니다. 이게 지금 온라인하고 줌하고 같이 온라인에 줌이나 다른 프로그램하고 좀 화면이 조금 바뀌지 않으셨어요? 오른쪽 같은데 보면은?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바꿀 때 하는 게 이걸로 쓰는데 이게 지금 화상 프로그램하고 같이 쓰면은 이게 시스템이 좀 늦어요. 이게 지금 계속 이게 화살표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 요거를 다시 설정해 와서 가장 큰 단점이 이게 OBS하고 화상 프로그램 같이 할 때 이게 좀 늦더라고요. 저는 블랙을 해서 블랙으로 해보겠습니다. 다크 기본 하고 확인. 안 바뀌었는데요. 확인을 눌러야지 바뀌겠죠. 아.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제 바뀌었습니까? 네. 네. 여기서 확인하고 적용의 의미를 혹시 아실까요, 선생님? 확인, 취소, 적용. 취소는 말 그대로 이전 화면으로 가는 거죠. 지금 했던 변경을 이전 걸로 되돌려 놓는 거. 적용하고 확인은 무슨 뜻일까요? 적용은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설정해 와서 자, 이제 기본으로 됐는데 여기 적용을 누르잖아요. 지금 요 일반에 요때 바꿔놓고 아까 비치니를 다크로 바꿔놨던 걸 바로 적용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확인을 누르면은 여기 있는 거 어떤 거 할 때 확인을 누르면 이 화면이 완전히 빠져나가요. 확인 눌러볼까요? 적용한 걸 바로 반영시키겠다는 뜻이고 적용은 요 화면에 있던 건 바로 적용시키겠다는 이런 뜻이에요. 확인 누르면 빠져나가고 적용 누르면 계속 할 수 있는 형태로 그냥 반영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다시 설정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적용은 지금 일반에 있던 거 적용시키는 거지 아직도 바꿀 거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고 확인은 반영한 거를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전하면 여기에 이전하면 간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요. 세 번째,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는 확인하고 체크가 되어 있을까요? 네. 요거를 빼놓으시게 되면은 OBS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될 때 안 알려줍니다. 요렇게 해놓으면 OBS를 켜놓게 될 때 제가 쓰는 버전이 이전 버전이기 때문에 판울림이라는 게 나와요. 그 요거를 반드시 이렇게 켜놓으셔야 됩니다. 쭉 내려가시면 이제 여기 일반까지 됐는데 출력이라는 부분이 있나요? 네.
출력의 네 번째 보시면 방송 시 자동으로 녹화라고 되어 있나요? 네.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 때 자동으로 녹화를 뜨는 거예요. 어디에? 제 컴퓨터의 기본 바탕화면에 만들어집니다. 녹화 뜨는 것이. 지금 저기 여기 녹화 중에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페이스북 생방송 녹화할 때인데 여기다 체크해 놓으면 페이스북 생방송도 녹화가 되지만 제 컴퓨터의 바탕화면에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선생님께서 OBS 방송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그냥 여기서 녹화를 눌렀을 때 방송이 자동으로 녹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다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건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강사님께서 보통 강의하실 때 선생님 강의 녹화대로 녹화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제가 드리는 발표자료 절대 제3자에 공개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는데 공개 자료를 아무리 노출을 하지 말아도 다 노출이 됩니다. 노출한 방법도 다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강사님께서 방송하는 거 녹화하지 마세요 하더라도 뒤에서 백그라운드에도 OBS 틀어놓고 방송 녹화를 하게 되면 아무도 몰라요. 저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건 어떤 때 좋으냐면은 선생님 말씀에 좀 어긋나긴 하지만 강의한 걸 제가 잘 들어서 몰랐을 때 리뷰해서 들을 때 녹화를 이렇게 해놓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반에는 이제가 끝났어요. 여기까지 됐었을까요? 그러면은 네. 방송 시 자동으로 녹화를 체크를 하라는 말씀이죠? 네, 해놓으면 또 단점도 있어요. 제 컴퓨터의 하드웨어 저장 공간을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방송한 걸 제3자 강사님께서 제3자 유포하지 말라는 거 자칫 유포가 되면 또 저작권하고 또 관계가 되어 있는데, 저 혼자 공부할 거라면 이렇게 해도 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방송이라고 있을까요? 두 번째, 여기 지금 일반을 하고 있잖아요. 다치 카테고리에서. 일반 네, 방송 있습니다. 네, 방송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방송을 누르는데 이 방송은 나중에 페이스북 생방송, 유튜브 생방송, 밴드 생방송, 카카오톡 생방송 할 때 방송 채널을 여기로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나중에 세팅 다 끝나고 방송할 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으로 넘어가 볼게요. 출력. 네 번째 출력이 있을까요? 네. 네, 출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출력 설정 넘어가면 여기 녹화 경로라고 있나요? 네. 여기 녹화 경로를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선생님? 비디오로 C 콜럼, 되는데요. 그 C 드라이브 밑에 유저, 나 밑에 유저는 폴더 밑에 데스크탑이라는 폴더 안에 저장해 놓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자,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여기에 확인 눌러볼게요. 저장을 한 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확인. 그다음 이제 방송을 할 때 여기 녹화 시작이라고 있나요? 네. 여기를 누르게 되면 조금 전에 어디에 저장될 거예요? C 드라이브 밑에 유저라는 개인 유저가 저니까 저 밑에 유저라는 폴더 밑에 데스크탑 안에 저장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요거 눌렀을 때 글로 저장되는 위치예요. 근데 그거를 바꾸고 싶을 때는 요 설정에 오셔서 요거 이제 출력에 가셔서 저장 위치를 바꿔 놓으시면 되는 거죠. 출력에 여기 오셔갖고 여기에 요거를 바꿔 놓으시면 돼요. 어떻게 바꿀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줬으면 돼요. 찾아보기. 자, 찾아보기를 가서 자, 이게 제 컴퓨터의 바탕화면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한번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뭘 만들 거면 OBS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됐나요? 진정원 선생님 됐었을까요? 네,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를 폴더 선택. 만든 폴더 선택하고 폴더 선택을 하면은 이름이 아직 안 바뀌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기 여기 들어왔죠. OBS라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녹화 시작 녹화를 하게 되면은 컴퓨터 바탕화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탕화면 안에 OBS 폴더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갖다가 우리 컴퓨터에 많이 저장을 하잖아요. 저장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게
저장을 축적을 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빨리 찾기 위해서 저장을 하는 건가요? 빨리 찾기 정보를 위해서요. 빨리 찾기 위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폴더를 만들어서 해야만이 자료가 분산되지 않고 한 군데 폴더에 차곡차곡 쌓여서 원하는 자료를 즉시 빨리빨리 찾아서 검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바탕화면을 해놓으면은 바탕화면에 엄청 많은 폴더가 나란해지니까 어느 게 자기가 최종인지 어느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폴더를 만들어 놓고 관리해 주십사 하는 게 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비슷한 게요. 선생님 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크롬 브라우저 오셨을까요? 제 보이시나요? 네. 크롬 브라우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하나가 딱 있는 게 그게 폴더 여기에 즐겨찾기 폴더 만들기예요. 제 폴더가 여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 하루, 네이버, 화상, 메일, 특강 엄청 많죠. 여기 폴더 돼 있는 게 제가 2,100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2,100가지 다 쓸까요? 안 쓰거든요. 저도 자주 쓰는 것만 쓰지. 그런데 언제 한번 갈 때 빨리 찾아가기 위해서 폴더 다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폴더별로. 제가 매일 아침에 하루 일어나서 하는 일이 여기 잡지게 하루라는 폴더에 하루. 매일같이 해야 될 거. 하루에 왔더니 네이버에 블로그를 써야 되고요. 블로그 한 거를 갖다가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고 페이스북 한 거를 링크 주소를 써서 가게 컴퓨터에 붙여놓고 해야 되고 이걸 매일같이 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하듯이 똑같이 하듯이 우리가 OBS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저장을 할 때는 폴더로 만들어 놓고 저장하는 게 데이터를 빨리 찾을 수 있는 최상의 지름길이다.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됐었죠? 네. 요 밑에 보시면은 녹화 형식이라고 보이시나요? 네. MKV. 자, 녹화 형식의 MP4가 가장 대중적인 동영상 플레이어예요. 확장자 MP4가. 네.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우리 동영상 플레이어 확장자잖아요. MP4가. 자, 여기를 이제 요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 2개 보이실까요? 네. 화살표 2개 눌러보면 기본으로 여기 뭘로 돼 있어요, 선생님? 조금 전에 MKV. NKV로 돼 있죠. 요거를 MP4로 바꿔 놓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확장자가 프로그램이 다점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동영상 프로그램을 바로 이렇게 플레이가 됩니다. NKV를 해놓으셨는데 요거 MOV는 뭘까요? 요거는 아까 우리 OBS 설치했을 때 매킨토시 있죠. 네. 매킨토시에서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확장자가 MOV입니다. 근데 그거는 네. 저희는 신경 쓸 필요 없고 MP4 딱 지정.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또 적용해도 되고 확인해도 됩니다. 근데 적용하면은 아직 더 할 것이 남아있는 거고 확인하면은 끝났으니까 이 화면이 닫힌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 적용을 눌러도 돼요. 그러면 지금 한 것이 반영됐다. 이런 뜻이죠. 아직 네. 할 것이 남아있는 화면이 남아있는 거예요. 확인을 누르면 이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적용과 확인의 큰 차이입니다. 자, 오디오를 보겠습니다. 자, 오디오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제가 선생님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상대편한테 방송이 나가야 되잖아요. 강의해 주신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진재근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시는 말씀이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또는 비디오로 화면에 나갔을 때 비디오도 설정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오디오 설정에 여기 와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데스크탑 오디오라고 있나요? 네. 데스크탑 오디오에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나요? 네. 거기를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에 기본 장치로 바꿔 놓으실래요? 네. 자, 여기 기본 장치 바꿔 놓기 때문에 사용 안 함으로 한 상태에서 자, 한번 빠져나가 볼게요. 여기가 지금 오디오가 여기 있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죠. 네. 이게 지금 아무것도 사용 안 함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여기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안녕하세요 박윤호입니다 딸랑딸랑 이러면은 마이크가 막 움직여요. 이해되시죠? 요걸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설정으로 들어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디오를 설정을 해야 되니까 오디오 여기에 와서 사용 안 함을 데스크탑 오디오 사용 안 하고 여기 눌러서 기본 장치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또 뭐냐면 마이크를 쓰셔야 되잖아요. 마이크 보조 오디오라고 있나요? 네. 자, 거기도 오른쪽에 사용 안 함을 또 사용 기본 장치로 바꿔 놓을게요.
그 다음에 적용. 적용 또 확인을 눌러볼게요.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중에 이거 설정 끝나고 나면 이렇게 지금 움직이나요? 네. 그런데 말소리가 제가 막 얘기하면은 이게 마이크가 막 움직입니다. 크기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 파란 바가 바짝바짝 움직이죠. 네. 디스크탑 오디오 마이크 보조 움직이잖아요. 요 움직이는 것이 빨간 선이 오버가 되면은 소리가 약간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 그랬을 때는 요 마이크를 조금 이렇게 여기 마이크 요거 있죠, 요거. 네. 요거를 데시벨을 조금 이렇게 줄였다 옮겼다 하시면 됩니다. 적당하게. 이해됐을까요? 네. 데시벨을 이렇게 너무 빨간색으로 오버되지 않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직 설정이 안 그러니까 다시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자, 그럼 오디오까지 했네요. 네. 자, 비디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거 한번 세팅을 딱 해놓으면은 오늘 저녁에 끝나고 다음에 다시 한번 할 때 이 자료가 없어졌을까요? 있을까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있을까요? 상단에 장면 목록에 가면은 오늘 선생님의 진정은 선생님 OBS에 가보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 개 만들어도 되죠? 그것이 장면 목록의 파일 이름이니까. 이해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녹화라는 것만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방송을 하는데 제가 하면 방송 막 손재주 막 하는 거를 보여주면서 방송하는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별로 파일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다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어쨌든 상단에 있는 거 파일 이름, 그 파일 이름에 세팅시키는 게 지금 세팅하는 겁니다. 자, 그럼 비디오를 가보겠습니다. 비디오 왔나요? 자, 기본 네. 해상도가 얼마나 돼 있을까요? 1920에 1080. 네, 지금은 컴퓨터의 기본이 기본 풀 HD이기 때문에 102, 1080은 맞춰주시면 돼요. 만약에 본인이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저기 노트북이나 데스크톱 화면 해상도가 1920 곱하기 1080이 안 나온다 그러면 오른쪽에 가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1280720이라고 있나요? 네. 그 자기가 선생님께서 쓰고 있는 해상도가 맞춰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전부 다 1920, 1080이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밑에 쭉 와보면 공통 FPS 값이라고 있을까요? 네. 30. 요게 30이 뭘 되면 FPS 값이 무슨 약자냐면 프레임 퍼 세컨드. 초당 몇 프레임을 얻어 저장할 거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당 30프레임을 저장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임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화질이 좋아질까요? 떨어질까요? 좋아집니다. 고화질로 좋아질 단점은 용량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30프레임만 해도 저희가 뭐 KBS 방송 내보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을까요? 단축키라는 것도 있어요. 자, 단축키는 설정이 다 끝난 다음에 단축키를 사용할 건데 단축키 한번 눌러볼게요. 단축키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단축키에 보면은 우리 장면 목록에 선생님께서 KBS 방송, MBC 방송 이렇게 해놓으셨나요? 네. 자, KBS 방송에 여기에 지금 단축키 누르니까 오른쪽에 KBS 방송이라고 나왔나요? 단축키 눌러봤었을 때? 네, 있습니다. 자, 이것 뜻이 무슨 내용이냐면 단축키에다가 장면 목록별로 단축키가 만들어지는데 KBS에는 컨트롤 1을 여기다 지정을 해버리게 되면 KBS 방송을 할 때 컨트롤 1만 탁 누르면 KBS 방송으로 넘어가고요. MBC 방송 컨트롤 2를 여기다 지정하면은 나중에 방송을 할 때 컨트롤 1 누르면 KBS, 컨트롤 2 누르면 MBC로 가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하시는 수강생 분들은 전혀 몰라요. 야, 저 어떻게 저렇게 방송이 빨리빨리 넘어가지? 그렇게 세팅시켜 놓는 게 단축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해서도 됐고, 그 다음에 다 끝났으니까 오른쪽 하단을 확인. 눌렀을까요? 네. 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컨트롤 1은 KBS, 컨트롤 2는 MBC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장면 목록에서 MBC는 할 때 이거 눌러도 되고, KBS를 할 때 이거 눌러도 돼요. 그런데 강의할 때 제가 KBS를 딱 누르는 게 수강생님들한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이니까 없어 보이거든요. 강사가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깜짝할 사이에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장면을 막 바꿔버리는 거죠. 어떨 땐 제가 말씀드리는 화면이 동영상으로 나가게 하고, 어떤 땐 고정된 화면이 나가게 할 때는 다 컨트롤 키를 갖고 한다. 단축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OBS를 쓰실 때 가장 기본이 첫 번째가 카메라가 좋아야 됩니다. 카메라. 지금 저희가 요새 나오는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도 성능이 되게 좋아요. 근데 제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는 4년 전에 산 노트북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그냥 번들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액세서리 그렇게 돼 있는데 요새는 그런 거 말고 웹캠이라고 있습니다. 화상을 앞으로 이제 많이 하실 텐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코로나가 없어져도 화상 교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오프라인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는 반드시 화상 카메라를 구입을 하셔서 쓰시는 게 최고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줌이란다. 화상 카메라를 처음에 할 때 코로나가 막 확장되기 전에는 화상 카메라를 사실 때가 많은 거 5만 원짜리가 15만 원, 20만 원 줬었어요. 물건이 없어갖고. 한 달 후에 막 구입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화상 카메라를 사게 해야 되면 거기에 마이크도 되어 있고 카메라도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기본적인 거 쓰는 것보다. 자, 그러면 이제 설정은 됐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질을 더 잘 나오게 하려면요. 여기다가 어떤 걸 설정하면은 조명 있죠, 조명. 스탠드 같은 거 있잖아요. 공부하실 때 옆에 스탠드 같은 걸 옆에 하나를 켜놓으면은 훨씬 조명이 또 있어 보입니다. 어두컴컴하게 나가지 않고 아주 밝게 나갑니다. 자,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KBS 방송을 해서 다 만들었는데 KBS 방송국에 들어왔더니 방송국에 방송 화면이 많잖아요. 채널이 많잖아요. 채널보다는 방송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9시 뉴스, 가요 무대, 인간극장, 뭐 예를 들어서 불후의 명곡 뭐 이런 거 많죠,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드는 게 소스 목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스 목록에서 이제 방송국이 만들어졌는데 여의도에 만들어졌는데 방송 프로그램 할 걸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소스 목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오른쪽 하에서 잠깐 여기 볼까요? 여기에 이제 방송 시작이라는 거 녹화 시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설정까지는 끝났는데. 자, 방송 시작은 뭐냐 하면은 저희가 페이스북 생방송이나 유튜브 생방송 할 때 방송 시작을 넘겨서 페이스북에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요게 방송 시작. 자, 녹화 시작은 진정우 선생님께서 좋은 강의 해주실 때 제가 뒤에서 녹화를 뜨는 거예요. 선생님 몰래. 그러면 녹화 시작만 눌러놓으면 아까 어디에 될까요? 바탕화면에 OBS라는 폴더 안에 진정우 선생님 명 강의를 제가 저장해 놓고 요렇게 하면 뭐죠 선생님? 인명 뭐죠? 뜰 까먹었네. 그런 거를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자, 여기서 가상 카메라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편집 방식은 지금 이게 기본 방식인데 편집 방식 누르면 화면이 듀얼로 바뀝니다. 요렇게 바뀌어요. 요렇게. 편집을 누르면 자, 미리 보기는 제가 방송 세팅한 거 미리 보기 이렇게 나갈 것이다 라고 한 거고 맞으면은 여기 전화를 누르면 요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화면이 오른쪽으로 바뀝니다. 요게 실제적으로 나가는 프로그램. 요건 바꾸기 전에 내용. 근데 저희는 지금 다시 누르면은 일반으로 이렇게 옵니다. 이제 요것도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설정은 조금 전에 설정하셨죠? 설정해서 더 이상 손댈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나가기는 이제 이 프로그램 완전히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KBS 방송에 와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자, 플러스, 만들려면 플러스 누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기는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KBS라는 말 방정 대신에 이해는 되셨으니까 말씀을 장면 목록 이름을 바꿔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름 변경.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요. 이름 변경. 여기는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에서 많이 하시니까 공부를 데스크탑이라고 바꿔 놓을게요. 그냥 내버려 주죠, 선생님.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다. 있는 그대로. 자, 그냥 아까처럼 KBS 방송. 자, KBS 방송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에 소스 목록으로 옵니다.
오른쪽에 소스 목록, 여기에 플러스. KBS 방송국 생겼으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에 플러스. 여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어요. 우리라도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공부하실 때 구글이 있잖아요. 선생님, 우리 구글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구글 전체를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못해요. 그거는 평생 가도 못할 거래요. 이게 뭐 하루에 어떤 때 한 번씩 바뀌고 한 달에도 수십 번 바뀌는데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가장 많이 쓰는 거 위주로 막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필요할 때 하나하나씩 추가적으로 더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많은 기능을 다 저희가 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많이 쓰는 거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쓰면 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게 디스플레이 캡처입니다. 디스플레이 캡처. 자, 디스플레이 캡처 눌러볼까요? 그러면 화면에 디스플레이 캡처라고 새로 만들게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디스플레이 캡처인데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름을 바꿀 거예요. 여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디스플레이 캡처를 뜰 거를 어떤 걸 할 거냐면 데스크탑 캡처라고 할게요. 이거는 이름을 바꿔 놓으셔도 되고 안 바꿔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또 데스크탑 말고 방송 프로그램이니까 9시 뉴스라고 해볼까요? 이해하기 좋게 똑같이. 이렇게. 확인.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뭔가 이상하게 지금부터 막 어지럽게 나왔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확인 누르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 우리 여러분 선생님 중에서 이거 공부하실 때 노트북 하나로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듀얼 모니터 쓰시는 분도 계시죠. 그 녹화 뜰 때 기본적으로 얘가 어떤 걸 녹화 뜨냐면은 기본적으로 돼 있는 모니터 1 화면을 녹화를 떠요. 그런데 듀얼 화면을 쓸 때 옆에 붙여놓은 대형 화면이 있잖아요. 모니터 걸 녹화하고 싶을 때는 이걸 바꿔놓지 않으면 항상 듀얼 모니터 1을 녹화를 하기 때문에 여기 디스플레이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이실까 선생님? 여기 디스플레이 1이라고 돼 있죠? 네. 1이라는 것은 디스플레이 1 화면에 나오는 거를 녹화를 뜨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저희는 듀얼 모니터 쓰시죠, 선생님? 진정은 선생님 듀얼 모니터 안 쓰세요? 예, 저 노트북하고 PC하고 두 대 있습니다. 아니, 그럼 기기가 다른 거죠? 그렇죠. 이제 듀얼 모니터는 안 씁니다. 그 듀얼 모니터 저는 듀얼 모니터 쓰거든요. 데스크탑이 없으니까. 네. 그럼 노트북의 옆에다가 모니터 큰 거 하나 붙여놨어요. 자, 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요 화면이 나와요. 듀얼 모니터 뜨면은 여기에 디스플레이 1이 있는데 지금 1 하면은 녹화 뜨겠다는 뜻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누르면은 2라는 게 있나요? 제 화면 여기 보이시나요? 제 화면? 디스플레이 2가 있잖아요. 네. 두 번째 큰 화면에 붙어 있는 내용을 녹화 뜨겠다 이런 뜻입니다. 1을 해놓으면 첫 번째 화면을 녹화를 뜨고 2를 하면 두 번째 나오는 녹화를 뜨겠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 있는 화면에 나오는 걸 녹화 뜨겠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 모니터만 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1을 해놓고 확인. 그럼 화면에 이렇게 나왔을까요? 선생님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죠? 뭐가 네모나게 이렇게 거울에 반사된 것 같이 큰 한번 조금만 쭉 나와가죠? 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지금 제가 듀얼 모니터 쓰고 있는데 선생님 화면에 여기 9번의 선생님이 들어오신 거 제가 화면으로 보면서 지금 이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에 일이 녹화되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녹화가 두 개 안 돼 있고 빈 화면은 여기에는 빈 화면만 나올 거예요. 그러면 9시 뉴스라는 게 KBS 방송의 9시 뉴스에 지금 나가는 걸 녹화를 이렇게 이런 화면을 내보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녹화 시작을 누르잖아요. 자, 녹화 시작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녹화가 돼요. 저도 이거 지금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녹화가 막 여기 되는 거 보이시나요? 제 화면 여기 녹화 중단 뭐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에? 그 녹화 중단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아까 바탕화면에 OBS 폴더 안에 오늘 날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또 바탕화면을 가볼까요? 지금 바탕화면 보이시나요, 선생님? 제 화면? 네. 아, 바탕화면에 여기 OBS 폴더가 여기 아까 만들었죠. 여기 있네요. 예. OBS 폴더 안에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여기 있네요. 그죠? 네. 자, 이거 클릭 누르면은 오늘 6월 27일 전날 8시 50분에 녹화한 게 이렇게 뜬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녹화가 돼요. 저도 이거 지금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녹화가 막 여기 되는 거 보이시나요? 제 화면 여기 녹화 중단 뭐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그 녹화 중단을 딱 누르잖아요. 자, 제가 녹화했던 걸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영 아니네요. 하여튼 목소리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대 수술할 수도 없고. 네. 자, 이렇게 된 게 녹화한 거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 요까지 한 가지 기본 세팅한 거 녹화 떠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녹화 뜨려고 이거 OBS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려고 이거 배우는 거잖아요. 자, 녹화만 뜨려고 하면은 녹화 떠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게 오캠이라는 게 있어요. 오캠. 오캠을 쓰시면 돼요. 오캠. 오캠을 쓰시면은 녹화를 자동적으로 떠줍니다. 근데 OBS 녹화 뜨는 기능이 있다. 자, 요걸 말씀드렸고요. 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 9시 뉴스까지 되는데 요거를 여기 잠깐만 이상한 말로 바꾸지 말고 또 연습하기 위해서 9시 뉴스라는 거를 오른쪽 마우스 여기서 이름 변경을 한번 해볼까요? 말 그대로 그냥 여기다 원래 있는 말로 넣어볼게요. 요걸 해놓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요거를 다시 삭제를 해볼게요. 아까 잠깐만 이상하게 했는데, 자, 오른쪽 KBS 방송에 와서 플러스를 눌러서 비디오 디스플레이 캡처. 여기서 말 바꾸지 않은 거를 그냥 확인 누른 것이 조금 전에 그 내용 나왔던 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또 보셔야 될 게, 여기 오른쪽에 보면 눈 표시가 보이나요? 눈? 네. 눈 표시가 보고 자물쇠 표시가 있나요? 네. 자, 눈 표시는 요 디스플레이 캡처 한 거를 비활성화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감춰놓겠다. 자, 눌러볼까요? 안 보이죠? 보이죠? 아, 그러니까 방송을 할 때 디스플레이 캡처를 꺼버리게 되면은 녹화가 하나도 안 떠지는 거죠. 비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디스플레이 캡처는 말 그대로 화면에 나와 있는 거를 전부 다 그대로 디스플레이 캡처니까 전체 화면을 녹화를 뜨거나 상대편한테 보여주거나 할 때 쓰는 게 디스플레이 캡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건 눈이 켜져 있는 거고요. 다시 누르면 꺼져 있고 다시 누르면 비활성화, 활성화, 비활성화 이렇게 되는 거고 오른쪽에는 이게 뭘까? 자물쇠? 자물쇠 이렇게 켜지면 켜져 있나요? 꺼져 있나요? 누를 때마다 꺼지고 켜지고 하나요? 네. 자, 요거는 뭐냐면 디스플레이 캡처한 거를 잘못해서 삭제할까봐 락을 걸어놓고 락을 풀어놓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만들어 놓은 거를 못 고치게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것을 디스플레이 캡처까지 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화면에다가 뭔가를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꾸밀 거예요. 자, 꾸밀 때 선생님께서 우리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 진정은 선생님만 제가 잠깐 질문 드려서 선생님 파워포인트나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 뭔가 자료를 만들어서 상대편한테 말씀을 주실 때 그냥 파워포인트만 내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자료를 만든 장본인이 진정은 선생님이시다 보면 진정은 선생님 얼굴이나 글씨 같은 걸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측 하단이나 좌측 하단, 우측 상단, 좌측 상단 이런데. 자, 그래서 한번 요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고를 넣어볼 거예요. 로고. 진재윤 선생님의 얼굴이나 또는 진재윤 선생님의 성함, 진재윤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사업체 이런 걸 넣어볼 거예요. 자, 넣어보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KBS 방송국 안에서 넣을 텐데 요거 지금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소스 목록에서 플러스. 자, 여기서 이미지라고 있나요? 네. 자, 이미지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미지로 돼 있죠? 네. 아, 그럼 진정은 선생님이 처음이시니까 저는 이제 박윤옥 얼굴 이렇게 넣어볼게요. 진정은 선생님, 진정은 선생님 얼굴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네. 자, 확인. 그럼 이제 얼굴을 만들어냈는데 어떤 얼굴을 주면 그 얼굴을 찾아야 되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찾아보기 있나요? 네. 찾아보기. 그럼 내 컴퓨터로 올 겁니다. 내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나왔을까요? 네. 자, 내 컴퓨터에서 선생님의 사진을 찾는데 저는 여기다가 내 사진이라고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내 사진. 아, 내 사진을 요 사람을 집어넣을 거예요. 박윤업이라는 사람을 클릭. 열기. 화면에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상무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자, 지금 여기까지 넘어왔었는데 지금요, 잠깐만요. 제 화면이 안 나오네. 여기 지금 끄지 제 화면 않았고. 안 보이세요? 아니, 제가 지금 제 얼굴에 카메라를 열어놨는데 이 오른쪽에 내 얼굴이 아, 선생님 지금 비디오 장치를 꺼놓으신 것 같은데요? 내가 꺼놓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 선생님은 어떻게 사진만 나오네요? 글쎄, 근데 그게 조금 이상한데. 그게 내가 좀 어리 날 때 있더라고요. 저도 아까 계속 안 나오다가 중간에 내가 다시 해보니까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껐다가 다시 이렇게. 껐다가 해. 이거 다시 이걸 껐다가 이거를 다시 한번 눌렀다가 또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우리 이성문 선생님 껐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5분간 휴식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만 네. 쉬겠습니다. 네, 네, 저 아까 죄송합니다. 안 됐는데 됐거든요. 그래요. 네. 나가게 해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박승나 선생님 목소리와 저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박씨가 다 그런가 봐요. 왜 저한테 갖다 붙이세요? 5분만 내가 제일 쉬었다, 강한가? 예,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나갔다 들어와도 여전히 그런데 똑같이 지금 화면에 꺼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상하네. 오류 났나 봐요. 그럴 때 있더라고요. 저도 전에 그랬어요. 그래요. 네. 여기 지금 이거를 이상하네.
얼굴이 나와요. 네. 나왔습니다. 네, 지금 나왔네. 네. 그 이상하네. 이게 어떻게 얼굴이 나왔다 들어왔다 하지? 박 선생님, 아까 네네. 듀얼 모니터, 아까 뭘 누르면 듀얼 모니터가 나왔어요? 조금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걸 놓쳤는데, 그 듀얼 모니터 1번, 2번 아까 설명하시던데, 거기? 그 어느 거? 디스플레이 캡처에서요. 네네, 디스플레이 캡처에서. 캡처하면 여기에 하단에 보면은 디스플레이 1, 디스플레이 1이라고 되어 있나요? 아, 그 얘기입니까? 요게 아,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저기 노트북 쓰시죠? 네네, 지금 일로 돼 있네. 노트북에 혹시 모니터 하나 또 연결해 놓으신 거 있나요? 아니, 안 돼 있어요. 자, 노트북에 또 하나 연결해 놓으시면은 네.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화살표 있으실까요? 네네네. 화살표 누르면은 이렇게 2가 또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예. 땡큐 베리 머치. 예. 자, 요거를 하는 이유가 어떤 화면에 있는 내용을 내가 녹화를 뜰 거냐, 어떤 화면에 있는 내용을 내가 내보낼 거냐, 이걸 뜻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 이사모님께서 데스크탑에 있는 모니터를 빼가지고 노트북에다 껴놓으면 훨씬 더 좋은데. 아, 요걸 연결을 좀 제가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 HDMI로 연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난 그걸 몰라가지고 아직 그 기계치라. 그러면 제가 한번 시간을, 이제 제가 7월 달부터 좀 시간이 되거든요. 아, 그래. 한번 네. 연결시켰으면 좋겠네. 예, 공포의 6월 달에서 벗어났습니다. 아, 정말 6월 달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자, 그럼, 강의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 예. 강의 끝내니까 마음 편하죠. 자, 이제 시작할까요? 시원하더라고요. 돈 몇 푼 벌지도 못하면서. 자, 시작할까요, 선생님? 네, 다 고맙습니다. 들어오셨나요? 네, 자, 그럼 박인업 얼굴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 여기를 약간 누르시게 되면은, 자, 다시 이걸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 이거를 하고. 자, 플러스 KBS 방송 디스플레이까지 만들어 놨고, 지금 플러스에서 이미지를 눌렀습니다. 네, 이미지에서 이미지 이름을 그냥 이름으로 넣고, 원래 정확히 인식을 하려면 집어넣은 거와 인식을 하려면 이름도 같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박윤업 얼굴 이렇게 놓았어요. 네, 확인. 그때는 화면이 이렇게 나왔죠. 얼굴을 네. 찾아오라는 얘기죠. 그럼 찾아보기. 그러면 제 컴퓨터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여기 얼굴이 있죠? 제가 얼굴을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얼굴을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반영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네. 그 다음에 하단에 확인. 그럼 상단에 빨갛게 얼굴이 있나요? 네. 요걸 여기 선생님께서 상단에 좌우, 하단에 좌우 놓으실 부분에다 들어가서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요렇게 좀 더 하단에 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빨간 표시가 있나요? 네. 요 사이즈 조절하는 겁니다. 이 사이즈를 조절하는 이유는 제가 여기 이미지가 너무 크게 되면 자료가 얼굴 때문에 가려지잖아요. 가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진을 조금 이렇게 줄일 겁니다. 요 정도면 됐을까요? 적당하게 되셨나요? 네. 네. 자, 요번에는 그러면 요분이 누구신지 또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또 여기 지금 KBS 방송을 만드는 거잖아요. 프로그램들을. 여기에 소스 목록에 와서 플러스. 아, 누르셨을까요? 네. 여기서 텍스트 GDI라고 있나요? 네.
자, 여기다는 어떤 거냐면 이름은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박윤업 이름. 확인. 그럼 요렇게 나왔을까요? 네, 그럼 요 밑에 텍스트라고 있으시나요? 네, 텍스트에다가 선생님 조남. 그 다음에 확인. 아, 그러면 요 박윤업이라는 게 상대한테 나왔나요? 아까 사진 나오듯이? 네, 자, 그러면 빨간 점을 이렇게 끌어서 적당하게 끌어서 밑으로 끌고 옵니다. 이렇게 사진 위에다가 이름을 딱 갖다 놓을 거예요. 아, 이게 이름이 너무 크네요. 적당하게. 다른 데 클릭하면 이름이 들어왔나요? 안서연 선생님. 네. 제가 안서연 선생님 어디서 많이 뵀는데 어디서 뵀을까요? 제가 머리가 하도 나빠서.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페이스북에서 뵌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는 당연히 뵀죠. 오프라 어디 강의할 때도 많이 뵌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디서 거주하시나요? 저 포천이요. 아, 그러면은 저쪽에서 뵙겠군요. 그 대진대학교 포천 거기 할 때, 아, 네네. 유영준 선생님 할 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을까요, 선생님? 네. 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나중에 오른쪽에 녹화 시작을 누르잖아요. 방송을 녹화할 때 제 이름하고 사진이 나오면서 같이 방송이 나가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요 자료에 파워포인트 자료를 발표를 하시면서 요렇게 내버려 두면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를 선생님 설명해 주시면서 좌측 하단에 사진과 이름이 나간다. 근데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제 자료가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를 잠궈 놓으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요럴 때 요거 쓰시는 거예요. 딱 잠그고 없어졌죠? 내보내고 눈 표시 있잖아요. 활성화, 비활성화. 네, 자, 이렇게 놓게 되면은, 파워포인트 자료를 내보낼 때, 저번에는 전체 큰 내용 꽉 차 있으니까 요것 때문에 안 나간다 싶으면은 요거를 잠궈 놓으시면은 파워포인트 자료 전체가 다 보일 거고요. 요걸 살려 놓으시게 되면은 선생님 얼굴과 이름이 파워포인트나 자료를 내보낼 때 자료와 같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지금 우리 소스 목록에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이제 요번에는 선생님께서 이제 이거는 아직 얼굴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좀 딱딱하잖아요. 선생님이시니까. 딱딱한 거를 활기차게 좀 바꿔보려고 그래. 제가 손짓 못짓 막 쓰잖아요. 이거 손짓 못짓 쓰는 거를 그냥 방송에 내보낼 거예요. 자, 그거 하시려고 그러면 또 오른쪽 하단에 플러스. 요번에는 아까는 디스플레이 캡처 화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내보내는 게 디스플레이 캡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번엔 비디오 캡처. 그러면은 박윤업 라이브. 내가 막 생동한 것만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라이브란 말보다는 뭐 방송 놓을게요. 확인. 지금 화면에 이렇게 나왔을까요?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 자, 박윤업 방송 오른쪽에 제거. 자, 다시 할게요. 여기까지 되셨죠? 얼굴도 집어넣고 이름도까지 다 됐으니까 이제 생방송에 제가 라이브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오른쪽 하단에 플러스. 여기에 비디오 캡처.
비디오 캡처할 이름, 아까 박윤업 이름, 박윤업 얼굴 하듯이 여기다가 박윤업 방송 이렇게, 아니면 라이브 방송 그래서 쓸까요? 네. 네. 네, 아, 됐습니다.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자, 그렇게 놓고 확인. 자, 그럼 화면에 이렇게 나왔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 장치라고 보이시나요? 네. 장치에 지금 선생님 장치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 2개가 있나요? 꺽쇠? 여기 보이시나요? 아직 저장하지 않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오는데요. 아직 저장하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 보실래요, 그냥? 네, 저장. 이 화면까지 나왔어요? 장치까지? 이상문 선생님 나오셨어요? 저는 지금 저 화면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안서희 선생님 나오셨어요? 네, 나왔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나왔으면 성공. 자, 그러면 이제 장치에 이게 왜 나왔냐면요. 제가 쓰는 카메라가 한 개가 아니거든요. 첫 번째,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가 기본 카메라가 돼 있죠? 그거 하나. 그 노트북만 쓰면 노트북에 있는 기본 카메라가 나오겠죠, 여기. 근데 노트북 카메라 말고 웹캠이 있어요, 제가. 별도로 산 거. 웹캠이 있기 때문에 그 웹캠이 ABK와 APC 930이라는 FHD 웹캠 산 거거든요.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오른쪽에 눌러보면은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가 이렇게 많아요. 기본 카메라, LG 노트북 쓴 게 LG 노트북의 카메라가 이렇게 나온 거고, ABK라는 것은 뭐가 나왔냐면은 내가 고정 노트북 말고 이렇게 웹캠 구입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한 거를 쓸래?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를 쓸래? 이거예요. 어느 화면에 있는 내용을 네가 내보낼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웹캠을 내보내겠어. 자, 요걸 눌러놓고 확인을 누르면은 왜 안 뜰까요? 잠시만요. 아, 여기 떴나? 아닌데. 선생님, 네, 아, 깜짝이야. 예. 저는 웹카메라로 돼 있는데 그거 하면 되나요? 아, 선생님은 웹카메라 쓰고 계시니까 사용하실 카메라를 지정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저거 하고 다시 플러스 비디오 캡처. 여기에 여기. 여기에 화면이 지금 제 얼굴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 안 나오죠? 저는 나오는데요. 나와요? 아, 나온 네. 선생님도 계시면 되네. 저거 왜 안 나오? 그러면 그 화면에 나왔던 거를 선생님, 아까 사진이 있죠, 사진. 네. 사진을 끌어서 오른쪽 하단이나 왼쪽 하단 선생님 넣고 다는 부분 누우시면은 선생님 하시고 하는 게 손을 막 이렇게 해보실래요? 그 나오나? 예. 막 행동 막 하시면 나오나요? 예. 네,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 게 움직이는 박윤업 라이브예요. 예. 이거 제가 지금 저기 해서 그러는데 저도 나가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선생님 보이는데요? 아, 보여요? 네. 아, 그렇군요. 내가 지금 여기서 화면에 저기 돼서 그러는 것 같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제가 아까 여기에 라이브에 보면은요. 여기 속성. 여기에 카메라에 보면은 여기 드로이드 캠이라고 보이시나요? 네. 드로이드 캠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뭘까요? 폰. 핸드폰이니까 안 쓰는 핸드폰이에요. 구형 핸드폰. 제가 쓰고 있는 폰은 또 하나 있어요. 요건 지금 쓰고 있는 폰. 요건 갖다 버리는 핸드폰. 자, 요거를 여기 있는 카메라를 얘하고 연결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선생님,
이래서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드로이드 캠 어떤 화면이 나왔나 좀 보실래요? 드로이드 캠 어떤 화면이 나갔나요 지금? 선생님 제 화면 어떤 게 보이세요? 지금 캄- 라이브 핸드폰 등록하고 보시는데? 안 뜨는 네, 라이브 이게 지금 제가 스마트폰 이거 들고 있는 걸로 저희 네. 집안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이세요? 여기 화면 어떤 거 보이세요? 아까 OBS 화면 나와요. 아니 지금 화면 요거는 뭐가 보이나요? 그냥 저기 카메라 아니 핸드폰 들고 계신 거로만 보이는데요? 그래요? 이게 노트북 보이세요? 노트북? 안 보이네. 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소스가 저걸로 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소스 2가 아니고 소스 3가 해볼까요? 지금은 뭘로 나갈까요? 지금도 선생님만 보여요. 그래요? 네. 지금 이게 제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이동하는 카메라 갖고 돌아다니면서 한 거 움직이는 걸 다 생방송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냥 지금 핸드폰 등 모습만 봬요. 이게 그거 아닌데. 예. 이게 지금 저는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곧 나중 좀 한번 더 해드릴게요. 나중에 지금 제가 모니터 위에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웹캠이 하나 있고 지금까지 강의했던 거. 네. 제 얼굴 내보냈던 그 웹캠이고요. 지금 손으로 들고 있는 거 드로이드 캠이라고 해서 못 쓰는 핸드폰을 가지고 또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강의할 때 오른쪽 앞 정면에서 내보내는 것도 할 수 있고 왼쪽 사이드에서 내보내는 것도 할 수 있고 요거를 어떤 카메라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네. 자, 요게 이제 드로이드 캠인데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그 핸드폰을 카메라를 어떻게 연결시켜요? 자, 그렇게 하시려면은 잠시만요,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에 잠시 이것도 더 연결을 했는데 플레이 스토어를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그 박순나 선생님 같은 게 되게 좋으실 거예요. 이게 선생님 실제로 한거 말까 요리하실 때 많이 하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네, 그래서요. 드로이드 캠 쓰면은 고정돼 앉아서 고정돼 갖고 화면만 하시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 하려고요. 네. 네, 네. 제가 여기다가 되게 스마트폰을 갖다 미러링을 안 해놔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플레이 스토어 가보실래요? 어디 플레이 여기 스토어. 핸드폰에요. 네. 네. 제가 여기 친 거 보이시나요? 드로이드 캠이라고 드로이오네. DROID 캠 CAM. DAM. 네. 드로이드 캠이라고 보이시나요? 네. 그 클릭 해가지고 그거를 설치해요. 설치하시면 됩니다. 드로이드 캠을 자, 설치해요. 그러면 제가 요 화면 보이시나요? 요거. 네. 자, 요거. 네. 요거를 설치하시면은 스마트폰에 설치가 돼요. 가만히 있어봐. 자,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천천히 하는 거 오늘 다 못 끝나니까요. 드로이드 캠 잠시만요. 드로이드 캠 6,200원인데요. 잠시만요. 이게 소리가 들릴까요? 잠시만요. 여기 있구나. 여기서. 이렇게 뜨는데요. 드로이드 캠 안드로이드 카메라와 PC와 연결 가능. 네. 잠시만요.
이게 되나? 이거 모비준이 요새도 돼요? 네, 됩니다. 누가 언제까지만 서비스하고 안 된다 했는데. 이거는 선생님 유료 계정 가입한 날짜까지. 아, 아직까지 하시구나. 예. 아파라. 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자, 제 화면에 플레이스토어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DROIDCAM 드로이드캠 요거 있죠, 요거 드로이드캠 웹캠 4 PC 유료 버전 말고 그 유료 버전 앞에 있는 거. 자, 요거 깔아줬어요. 예? 그거 깔아줬어요. 네, 깔고 설치하세요. 그 열기까지 했죠? 설치했어요. 설치하고 설치했었죠? 열었어요. 자, 설치를 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크롬 브라우저에 가서서요. 여기다가 드로이드 캠을 한번 또 찾아봅니다. 아, PC했어요. 네, PC에서요. 여기 또 내 PC하고 또 연결해야 돼요. 여기 드로이드 캠이라고 있나요? 첫 번째 크롬 브라우저에 검색창에 드로이드 캠을 치시고 첫 번째는 드로이드 캠이 다운로드라는 게 보이시나요? 먹어라, 가만 있어봐요. 이거를 플레이스토어에 드로이드 캠의 이름과 컴퓨터에서 지금 크롬 브라우저에서 드로이드 캠 이름이 똑같아요. 요걸 눌러보셔서 요 마크 있죠, 요거 마크. 네. 오른쪽에 여기도 깔아요. 네, 요거를 설치. 아, 여기도 PC에도 예, 그러면 요게 아까 모비진하고 할 때도 모비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똑같아요. 미러링 하는 거와 똑같이. 이제 카메라를 연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요게 할 때 제가 카메라를 갖고 막 움직여도 계속 방송으로 나가요. 요게.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를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한번 인터넷 찾아보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또 잠깐 보실래요? 플러스. 여기 하루라고 돼 있죠, 제 거. 네. 여기 보이시나요? 네. 입니다. 여기 하루를 눌러보면은 여기에 블로그 포스팅이라고 제가 해놓은 거 있습니다. 자, 블로그 포스팅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블로그 포스팅을 작년 12월 18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블로그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일상생활에 쓴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구글에 관련된 부분을 써요. 구글 컴퓨터 모바일 쪽만.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는데 이걸 왜 만들어 놨냐 하면요, 선생님. 이래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제가. 이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그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제 블로그거든요. 제 블로그인데 매일같이 글을 쓰게 되면 여기에 얘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도장을. 자, 한번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지금 목표자 100일 도전에서 지금 오늘의 여기까지 D-Day 마이너스 12일이 지나면 100일이 완성돼요. 근데 그 앞에 100일이 여기서 또 완성을 했고요. 그 앞에 100일을 또 했어요. 그래서 1년을 쓰는 거예요. 1년을. 1년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데이터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블로그 썼지만 이거 어디 있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블로그 쓴 거를 이렇게 시트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매달 여기 172번째 구글 계정 정보 확인하고 삭제하기. 여기 딱 눌렀는데 제가 혹시 요거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때 컨트롤 F. 시트에서 검색에 여기다 드로이드를 쳐본 거죠. 제가 한번 해본 기억이 나서 여기 있네요. 여기 드로이드 캠 웹캠하고 연결하는 방법. 화상교육 집에서 안 쓰는 홈폰으로 눌러볼까요? 어떻게 넘어오나? 그럼 블로그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나왔죠. 제가 블로그에서 일일이 찾는 것보다 시트에서 찾는 게 훨씬 빨라요. 그죠? 그럼 요거다가 화상교육 집에서 안 쓰는 홈폰으로 화상교육 화상일시 웹캠으로 사용하는 드로이드 캠. 이렇게 썼잖아요. 블로그로. 어떻게 한다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요거 설치한다. 설치하고
다음 클릭하고 이제 플레이스를 다 설치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보면은 여기에 이제 PC에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것도 검색한다. 이것도 설치. 자, 여기 그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유튜브에 동영상에 보면은 크롬 브라우저 보면은 드로이드키 연결하는 방법이 나와요. 거기에. 그걸 참조하셔서 2개만 설치해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홈폰을 가지고 저처럼 움직이면서 방송해도 다 나간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시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어떤 활동 중인 거를 강의하신다 그러면 앉아서만 할 수 없잖아요. 카메라를 갖고 움직이면서 해도 그 움직이는 게 다 나가요. 근데 이거를 안 쓰시면 저는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화상에 있는 웹캠만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웹캠은 고정적으로 앉아서 쓰는 거, 드로이드 캠은 움직이면서 쓰는 거, 이걸 설치해 놓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막 내보낼 때마다 다르는 거죠. 요게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이제 질문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된 것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캡처는 화면에 있는 전체 내용을 내보낼 때 세팅한 거, 박인업 얼굴은 여기를 세팅한 거, 박인업 이름은 요거를 세팅한 거, 박인업 라이브는 라이브 캡처 세팅한 거, 디스플레이 라이브, 여기 디스플레이 라이브가 아니고 뭐죠? 여기 비디오 캡처. 그런데 캡처에 또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가 뭐냐면 여기에 윈도우 캡처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있나요? 윈도우 네. 캡처. 그러니까 윈도우 캡처는 또 뭐냐면은 듀얼 모니터 쓰시는 분한테는 큰 의미는 없어요. 듀얼 모니터, 저처럼 2개의 모니터 쓰시는 선생님한테는. 근데 하나면에 디스플레이 캡처하고 거의 동일한데 화면을 하나 쓰시는 선생님한테는 윈도우 캡처가 필요해요. 왜 어떤 걸 내면 윈도우에 있는 화면을, 윈도우라는 것은 컴퓨터에 지금 나와 있는 화면을 일부분만 내보내고 할 때 이게 또 윈도우 캡처입니다. 요거 할 때도 한 30분 이상 걸려요. 윈도우 캡처. 그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심화 과정에서 한번 하는 걸로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게 여기까지.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쭉쭉쭉 다 만들어 오셨죠? 그래서 오늘 했던 디스플레이 캡처 했고 비디오 캡처, 텍스트, 이미지 여기까지 다 놓으신 게 요겁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시다가 나는 요번에는 내 라이브 방송을 내보내고 싶지 않았고 요거를 꺼버리시면 됩니다. 세팅을 해놓고. 그럼 되겠죠? 네. 자, 이번에는 요걸 생방송인 걸 내보내고 고정되어 있는 이름과 사진을 없애버리고 싶어. 그러면 라이브 방송만 나가죠. 이해되시나요? 미리 다 만들어 놓고 내보낼 것만 이렇게 비활성화 시키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MBC 방송을 또 만들고 싶어요. MBC 방송을. 그 MBC 방송 이렇게, 근데 여기 또 이렇게 플러스해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괜찮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KBS 방송을 그대로 복제 뜰 거예요. 복제 다 카피해갖고 일부분만 바꿔나가기 시작할 때 필요하겠죠. 자, 그럴 때는 KBS 방송을 눌러서 복제할 거를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여기에 복제라고 있나요? 네. 네. 누르면 KBS가 통째로 여기에 만들고 통째로 다 새롭게 하나 만들어져요. 자, 복제 눌러볼게요. 자, KBS 방송 2로 돼 있죠? 여기에. 자, 네. 그러면 확인. 그러면 자, 여기 요 방송을 MBC인데 지워버리고 삭제를 할게요. 그러면 KBS 방송 2를 이름을 오른쪽 마우스 이름 변경해서 MBC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럼 KBS 2를 그대로, 그럼 KBS 2도 KBS 방송 1에서 만든 요 4개 소스 목록이 전부 다 KBS 방송 2에도 있다. 자, 요거 왜 필요하냐면 이럴 때 필요해서 그래요. 자, KBS 방송에서는 이렇게 내보낼 건데 여기서는 KBS 방송에 라이브 방송을 안 내보낼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삭제. 되고. 근데 KBS 방송 2에서는 거꾸로 KBS 방송 2에서 라이브 캡처를 삭제했군요. KBS 2에서는 라이브 방송 안 하고 요것만 내보낼 거고 KBS 방송은 라이브 방송을 하고 거꾸로 요거를 안 내보낼 경우 자,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 마우스 삭제. 오른쪽 삭제하면 되죠. 그래서 방송에 따라 어느 걸 내보내고 안 보내는 거를 따로따로 만들어 놓을 때 이렇게 복제를 해서 하면 굉장히 빨라요.
요걸 갖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설정해서 설정. 벌써 9시 30분이네. 큰일 났네, 이거. 여기에서 단축키 있죠? 단축키에 오셔갖고, 자, KBS 방송을 장면 전환에 컨트롤 1 딱 눌러버리는 거죠. 자, 방송인은 컨트롤 2 이렇게. 여기 방송으로 해놓은 거죠. 확인. 자, 이렇게 놓고 컨트롤 1을 누르면은 어디로 갈 거야? KBS 방송 1로 자동으로 탁 넘어가요. 그럼 KBS 방송 1을 선택을 한 것만 나가겠죠? KBS 이걸로 내려고 컨트롤 2를 딱 누르면은 KBS 방송을 세팅한 것만 나가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요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복제를 막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걸 복제 뜬 다음에 내보낼 것마다 약간 일부만 수정해버리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제일 강의 같이 공부하시면서 제일 좋은 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정시에 끝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강사 평점이 100점 만점에 100점 나옵니다. 그래서 벌써 9시 반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못한 거는 다음 시간에 페이스북, 유튜브 생방송하고 페이스북에 올린 것들을 글자만 또 추출해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되나요? 네. 네.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아프니까 아이고 네 힘드네요 저도. 100점입니다 오늘.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이번 주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네. 드로이드 맞습니다. 캠, 웹캠, 표, PC 이거 APPS에 있는 거 이거를 내려받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걸 하니까 구글 플레이 나오고 드로이드 캠 웹캠 이거는 인스톨 안 되는데 이게. 자 설치는 선생님의 몫이니까. 어떻게? 설치는 플레이스토어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하실 볼 때 보면 저 폰에서는 되는데 이 PC에서 안 된다고요. PC에서 안 된다고요? 네. PC에서 돼요. 내일 다시 조용히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셌었을 때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내려보실래요? 설치하신 다음에 여기 톱니바퀴 눌러보십니다. 톱니바퀴. 폰에서. 네, 요건 진정 선생님도 필요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많이 고정적으로 앉아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보다는 활동적인 거를 강의하시는 선생님한테 웹캠을 하나 딱 설치하는 거죠. 근데 네, 그거를 눌렀어요. 안 쓰는 폰으로. 설정 들어갔어요. 자, 여기 쪽에서 맨 밑으로 가보세요. 여기 개발자 옵션으로 나오신 분이 계시나요? 없죠? 네. 개발자 옵션 나오신 선생님은 되고요. 나 안 나왔는데. 나오시면 휴대전화번호로 가보실래요? 휴대전화 정보. 예. 자, 여기 오셔갖고 여기에 소프트웨어 정보 여기 빌드번호라고 있죠? 소프트웨어 정보. 빌드번호라고 있나요? 예. 빌드번호를 빠르게 따따따따따 누르면은 개발자 모드로 딱 바뀝니다. 요게 하나 둘 셋 넷 한 5번만 치면 개발자 모드로 탁 바뀌어요. 네. 바꿔놓은 다음에 와이파이 있잖아요. 집에서 쓰는 와이파이 네. 그 번호를 두고 컴퓨터하고 플레이스토어 설정 와이파이 번호를 IP 어드레스를 매칭만 시켜놓으면 저처럼 나와요. 자,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자, 그러면 또 알려드릴게요. 저는 와이파이 아니고 이거 저건데. 어디요? 손으로 연결해서 하셔도 되죠. 랜으로 연결됐어. 여기 드로이드 캠 보면은 여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하는 드로이드 캠 설치 사용 방법 블로그 쓴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를 눌러보시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네. 아주 상세히 나와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원격 수업과 온라인 교실 강제 시행되고 있는 웹캠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안 쓰는 폰은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 이걸로 쓰면은 웹캠보다 훨씬 좋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예? 카메라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PC에 요걸 설치하라는 거죠. 쭉 내려가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다 설치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개발자 모드를 같이 소프트웨어 정보에서 개발자 모드를 바꿔놓고 나중에 한번 연결돼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요걸 보시고 하시면 돼요.
개발자 모드 누르니까 빌드 번호 그대로 있는데. 네, 빌드 번호를 따다다닥 5번 정도 쳐야 돼요. 그래 개발자 모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전 화면에 와서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세팅을 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아, 빌드 모드는 저 아래에 있나? 어디쯤에 있나? 맨 밑에 있어요. 이상무 선생님께서는 이미 개발자 모드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컴퓨터에 요거 드로이드 캔만 설치하시면 돼요. 아, 개발자 옵션이 있기 때문에 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왜 내 거는 이게 없지? 그 개발 아까 소프트웨어 빌드 번호를 6번 좀 빨리빨리 치시라니까요. 누르시면 된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왜 처음에 안 나오냐고 얘기했잖아. 이건 처음에는 누구나 다 안 나와요. 그걸 6번 친 사람한테만 나와요. 개발자 옵션은 상관없고 네, 네. 아, 그다음에 나중에 한번 제가 또 시간 되면은 제가 도심권에서 우리 그 개발자 모드를 이미 켜놨다. 도심권에서 지난번에 저기 클라우드 구글 크롬 브라우저 잘 쓰는 방법, 그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잘 쓰는 방법, 그다음에 구글 설문지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또 뭐 있냐면은 구글 사이트 도구 있잖아요.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 이거를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 여기서 시간이 됐으면은 여기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 더 한다면은 컴퓨터에 대해서 이거는 그때는 여기 안 하신 것 같은데, 자 여기 컴퓨터에 보면은 이렇게 저 화면 보이시나요? 네. 저 남자치고 성격이 너무 깔끔해가지고 이게 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 이렇게 이거 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프로그램을 빨리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다운로드를 어떻게 받아서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저는 다운로드를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합니다. 다운로드를 받잖아요. 그 선생님들 다운로드 받으면 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진정우 선생님 다운로드. 어디로 들어가? 바탕화면에 들어가나요? 다운로드로 들어가요. 예, 근데 이게 여기 다운로드를 일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받는 거 있죠. 지금처럼 드로이드 캠 이런 거 다운받는 것들, 프로그램을. 그게 전부 다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파일에 들어가요. 프로그램들 다운받는 것들은. 자, 눌러볼까요? 다운로드에, 여기에 보면 제가 폴더를 만들어 놨는데, 일부러, 여긴 처음 다 프로그램만 있어요. 제 노트북 컴퓨터에 설치한 프로그램만 모여있는 게 여기예요. 그런데, 카카오톡에서 다운받는 거하고, 크롬에서 다운받는 거, 이스트레스 다운받는 것도 전부 다 기본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다 여기 들어와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 프로그램 다운받는 거와 내가 쓰려고 해서 다운받는 거 같이 혼합되니까 잘못하다가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안 하고요. 요 사진이라고 보이시나요? 자, 사진 폴더는 내가 삭제하려도 안 돼요. 사진은. 오른쪽 마우스 삭제가 없어요. 왜 그러면 요거는 삭제는 기본적으로 뜨는 거거든요. 바탕화면 이런 것들은 삭제가 안 돼요. 그죠? 나머지는 다 삭제가 되거든요. 요 사진 안에 요렇게 놓았어요. 이렇게. 자, 요 스크린샷이 뭘까요? 프린트 스크린 누르시죠. 그러면 스크린샷으로 들어와요. 익스플로러 다운로드는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 다운받은 거 여기로 들어와요. 카카오톡 다운로드는 카카오톡에서 다운받은 거 여기로 들어와요. 크롬 다운로드는 크롬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 여기로 들어와.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 가면은 다운로드 했다는 거 딱 알죠, 벌써. 그 자료를 금방금방 찾을 수 있게. 게다가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삭제될 일이 없다. 왜? 사진을 삭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제가. 통째로 날아가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제 바탕화면에는, 제 바탕화면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이콘도 진짜 뭐가 있냐면 내 컴퓨터 쓰레기통, 그거밖에 없어요. 전부 다 아까 사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왜 사진 안에 집어넣냐면은 블로그 쓸 때 사진을 갖고 올 때 방지 사진 폴더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금방 바로 들어가려고 하려고.
그래서 사진 폴더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공유 중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었을까, 선생님? 네. 아유, 박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사실 이거 몇 번 했는데도 할 때마다 등이 땀이 나요. 틀리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예. 사실 훌륭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게 강의해보면 제가 강의하는 쌤이 제일 많이 배웁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래서 다음, 대화입니다. 네. 우리 페이스북에 생방송 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유튜브에 생방송 하는 거. 그 다음에 밴드에도 생방송 할 수 있습니다. 네. 밴드 서버에다 막 집어넣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거기다 공개를 하는데 비공개로 해놓고 하면 돼요. 비공개.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에 관련해서 한 번 더 시간 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죄송하고요. 자, 이곳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7월달에 저 이거 개인 강의 좀 받아야 되겠어요. 그럼 제가 선생님, 이번 주는 우리 이상무 선생님 만나뵈러 가야 되거든요. 다음 주에 선생님 다음 주에 선생님 네. 한번 와서 떡볶이 사주세요. 예. 네, 술을 안 먹-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컴퓨터 사실 뭐 해보고 싶어요. 네? 컴퓨터 잘 사용하는 방법. 아,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아, 이성재 선생님, 네, 요새 표고버섯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 제가 다시 이거 토크 할게요. 그럼 왜 보고서 왜 안 알려줘서 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 이월 어떻게 때부터 됐는가 살라고 그랬는데 안 궁금해가지고 알려주세요.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정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톡을 하든지.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병호 선생님, 예. 거기 옥수수 구입할 수 아직 있나요? 안 나지. 아직은 아직 안 나요. 아닙니다. 옥수수 먹고 싶은데 지금 빨리 사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직 안 나요. 네. 정병호 대표님 퇴원 언제 하세요? 예. 내일 하신대요. 내일이요. 아유, 고생 다행입니다. 엄청 하셨네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들어갑니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교님.